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미손입니다. 내 손이 제일 하얘. 네, 이번 주도 매경 이코노미 미리 보기 손방송 서비스 매미손 방송 가열차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커다란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네. 저희 박수 이제 기자가 강원도로 취재를 가는 바람에 그 매미손 방송의 지분율 한 80%를 차지하던 박수 기자가 없는 바람에 지금 저희 막내 기자들 저죠. 막내 기자는 저 혼자고요. 자, 아래 기수 기자들끼리서 무사히 귀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수 기자 없이 저희끼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맘대로 하려고요. 네. 이제 맘대로 한번 빠르게 한번 이번에 정말로 빠르게 한번 미리 보기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커버는 새 대통령 10대 경제 과제. 이거 누구예요? 이거가 몰라요. 지금 이제 내일 결정이 날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새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10대 경제 과제를 써서 약간 곤란한 건 있었지만 이제 컨텐츠는 탄탄하다는 거. 네. 후보 중에 이렇게 비유 좋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 목차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정책 10가지 새 대통령 챙겨라. 그다음에 CEO 라운지는 박근태 CJ 대한통운 사장 이렇게 소개드렸고요. 스페셜 리포트는 요새 박스피를 뚫고 이제 고공행진하는 코스피 한번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스페셜 리포트 2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새 뜨고 있죠. P2P 대출 시장 지금 수익률 15%인데요. 지금 두 가지 다뤄봤습니다. 네, 이슈 이번에 또 이제 사드 배치가 이제 기습 배치가 됐죠. 성주 골프장이 결국 기습 배치가 됐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트럼프는 이제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제 동맹 문제는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게 이슈로 한번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이제 4월 수출이 510억 달러 역대 2위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이제 그 회복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국가별로 보시면은 지금 글로벌로서도 지금 다 정부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수인데요. 내수도 같이 살아나야지 경제도 같이 살아나겠죠. 이제 네, 그런 걸 한번 다뤄봤습니다. 뉴스 브리핑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 애플, 반도체 인텔, 삼성전자가 이거 다 추월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들 이제 인사 뉴스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네, 이번 주 카드 뉴스는 이제 은행권 이자 장사를 다뤄봤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국내 은행 단기 순이익이 지금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한마디로 싸게 받고 비싸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금리는 계속 커지고 있고 수신 금리는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이제 이자 장사에 서민들만 등골이 빠진다 이런 내용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저희도 톡톡 기사 여러 개 보실 수 있는데요. BMW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꼼수 논란 일고 있는 것들, 그리고 CJ 회장, 이재현 회장에 대한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바 인수가 무리하다라고 하는 이 최태원 회장이 지금 도시바 인수 추진하고 있는데 좀 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이 화장품 주식이 문재인 테마주가 아니냐라고 해서 또 그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문재인의 그 지지 성향과 같이 맞물리고 있다 같은 이런 재밌는 기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커버 스토리 기사 보시겠습니다. 네, 아직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알 것도 같아. 이제 새 대통령이 챙겨줬으면 하는 경제 정책 10가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네, 그림으로도 있네요. 이렇게. 여기서만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경제도 살리는 골든 타임이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내수를 확대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냥 돈만 풀지 마라. 돈 푸는 거는 이제 좀 단기적인 정책에 그친다. 그리고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육성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전적으로 육성을 하는 건 안 되지만 어쨌든 할 역할이 좀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고령화 저출산, 복지, 근데 그거는 또 무엇으로 해결할 거냐,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경제랑 행정학과의 교수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재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대기업 정책,
이제 정경유착 근절해야 되고 투명 경영 확립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규제를 좀 혁파를 해야 되는 과제도 있거든요. 이제 무조건 규제만 했다가는 우리 경제가 좀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 많이 해줘야 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해결돼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좀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 금융개혁, 통상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무역 수출이 많이 돼야 되는 것이고 금융개혁도 많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어요.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역할이 크지만 너무 전적으로 다 규제를 하려고 들지는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과연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할 일이 많네요. 할 일이 많죠. 네. 이거 제가 해도 되나요? 네, 해주세요. 코스피가 지난 5월 첫 거래일에 장중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2,200을 뚫고 언제까지 갔죠? 2,241, 50일까지도 뚫었는데, 50, 네, 이게 2,200을 뚫은 것 자체가 6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보통 5월 되면 팔고 떠나라. 네, 그렇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증권가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뭐 매년 속기는 했는데 올해만큼은 또 다를지도 모른다. 7년은 다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죠? 컨닝 좀 할게요. 우리나라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지금 증시가 다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하고 거의 90% 똑같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스닥도 지금 되게 오르는 추세라서 코스피도 많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 그만큼 또 좋아요. 그냥 단순히 장이 심리가 좋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은 좋은데 그것 대비 국내 주가는 여전히 싸다. 이런 내용이고. 뭘 사야 되죠? 그래서 IT.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앞에서 언급됐지만 수출이 최대치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화학이랑 철강 같은 좀 대형주들이 수혜를 입을 거고, 금융도 이제 금리 상승의 시기에 많이 수혜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권의 금융주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 그리고 네, 계속해서 좀 주식 얘기 해보면요. 이번에 이제 음원주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엔, 지니, 벅스 이런 이제 뭐 스트리밍 음악을 좀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이런 기업들 이제 주가들 많이 보시면은 뭐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유가 뭐냐? 이제 음성 AI 서비스가 많이 확장되면서 뭐 음성 AI 서비스 간단하게 말하면 뭐 얘는 SK 누구 음성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KT도 있고 이런 것들이 통신사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음원주의 강세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 유성책을 내놓으면서 코스닥 유망주들도 이제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세하고 간단하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글씨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이제 실제로 구입하시면은 크게 보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꼭 사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광교는 간단히 할게요. 수원 사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판교 동생 광교라고 하죠. 그만큼 위치도 좋고 판교처럼 오를 여지도 높아서 기대감이 높은 곳인데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수도 있고 공원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살기가 참 좋아요. 녹지 비율이 41.7%네요. 예, 되게 그냥 차 타고 가는 길 계속 녹지예요.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근데 가격이 엄청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다른 주변 신도시 예를 들면 평택이나 동탄, 네. 뭐 평택은 신도시 아니지만 앞으로 되게 공급될 아파트가 많아서 조금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집주인 임대주택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LH가 선보인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래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LH가 이제 담당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임대 월세를 놓게 하는데 확정 수익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확정 수익. 응. 대신 이제 그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월세로 내놓으면 네. 공실에 상관없이 매월 이 월세를 확정, 그러니까 보장을 해주겠다. 리스크가 그럼 거의 없는 거네요.
리스크가 거의 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근데 이거를 누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옛날 집 사가지고 저 할래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이런 좀 자격 요건 같은 거 꼼꼼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스페셜 리포트 또 보시는데요.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P2P 금융을 다뤄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 누적 대출액이 1조 원을 거의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명함을 한번 짚어봤고요. 일단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것이 중금리 시장에서 대출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리고 또 투자자들도 소액 투자로 10%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 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이게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 상품들이고 워낙 다양한 상품들이 많다 보니 지금 또 이렇게 보시면 연체율과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또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업체라든지 상품 선정하실 때 꼭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시고 잘 투자해야 된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매주 연재하는 케이스 스터디 이번에 조명해본 기업은 모빌아이라는 기업인데요. 이것도 아마 지난주 단스케뱅크랑 마찬가지로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모빌아이. 이게 뭐 애들 천장에 붙여놓은 모빌은 아니고요. 아이까지 있어서 더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모빌아이 이번에 이 기업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데 이번에 주목받았던 이유가 인텔에서 이제 153억 달러의 이 스타트업을 인수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7조 원인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느냐. 자율주행 시장 기술에 있어서 모빌아이라는 기업이 아주 이렇게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센서 같은 기업, 센서 같은 기술 뭐 이런 게 관심이 있는데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제 그 모빌아이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은 5가지로 좀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전방에 차량이 있으니까 추돌 위험이 있다 이걸 좀 알려주는 거. 그다음 뭐 이게 또 다른 거 있으면 뭐 보행자. 그다음에 표지판도 인식을 해서 뭐 너 지금 과속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도 해주고 이런 센서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비싼 돈에 팔린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경영 시사점 같은 것도 이제 그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주사 전환 중단 결정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정리해 봤고요. 현대중공업도 요새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뭐 수주 실적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을 좀 잘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지주사 전환이라던가, 그다음 아직 뭐 임단 협의 아직 안 된 노조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아주 예쁘게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제 그 여의도예요. 여의도 이제 금요일 토요일마다 이제 푸드 트럭들이 쭉 늘어선 아마 가보신 분들 요새 많을 겁니다. 워낙 핫한 지역이라서 그래서 뭐 밤에 가시면 아주 예쁩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막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데 야시장인데요. 서울에 5개인가 6개인가요? 5개인가요? 그 지금 있는데 뭐 DDP 쪽에도 하나 있고 계속해서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주말에 연인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찾아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매미손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네. 다음 주에는 새로운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